과당을 공급했을 때 유방암이 폐암으로 훨씬 심하게 전이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이 김진입니다. 요즘 점점 더워지는 날씨 탓인지 달콤하고 시원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이런 식품들에는 흔히 설탕 그리고 액상과당이라고 부르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 곳곳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 번 영상으로 설탕이나 과도한 탄수화물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과당이 뭔지, 왜 나쁜 건지 정확하게 짚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만은 물론 통풍과 암까지 연결되어 있는 과당과 설탕의 숨겨진 나쁜 비밀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과당과 설탕과의 관계를 이해해 보려면 우선 탄수화물과 당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단맛을 내는 가장 작은 단위를 당이 하나만 있다라고 해서 단당류라고 불러요. 이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 단맛이 좀 많이 나요. 순서대로는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 이 순서로 달콤하게 느껴지는데 식품 공장에서는 가장 단맛이 많이 나는 과당을 액체 상태로 많이 씁니다. 이것을 액상과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단당류들이 두 개가 모였다, 결합해 있다 이런 뜻으로 이당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이당류인데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나면 엿당이 되고요.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만나면 유당이 됩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만나면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하는 설탕이 됩니다. 엿당은 녹말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다 보니까 흔히 곡물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유당은 우유에 많이 들어있고 설탕은 과일과 꿀에 들어있습니다. 사탕수수를 추출해서 만든 설탕을 주방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당류들이 많이 결합이 돼 있으면 이게 많이 모였다 해서 다당류가 됩니다. 이 다당류가 바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액상과당은 단당류이고 식품회사에서 액체 상태로 많이 쓰고 설탕은 이당류이고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진 형태. 그래서 설탕을 먹으면 포도당도 먹고 과당도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계속 단당류 중에서도 과당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은 우리의 몸에서 소화작용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과당이 복부 비만에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죠. 그래서 근육이나 뇌 같은 몸의 여러 조직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당은 좀 달라요. 온몸으로 퍼져서 사용되는 포도당과는 달리 과당은 100% 간으로 직행해버립니다. 그럼 간은 이 과당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바로 지방의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과당이 간에 들어가면 지방 합성이 활발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내장지방으로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과당을 많이 먹게 되면 복부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간에서 생성된 지방들은 당연히 온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체지방이 많아지는 비만, 간에 지방이 쌓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혈관 속에 지방이 떠돌아다니는 이상지질 혈증 이렇게 3종 세트로 내 몸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당이 통풍을 일으키는 이유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통풍은 고기와 술을 많이 먹으면 생긴다고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당도 통풍의 숨은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역시 포도당과 과당의 체내 대사 과정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우리 몸에 포도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죠.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액 속에 포도당을 흡수해라, 낮춰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 포도당은 우리 몸 곳곳에서 헥소키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서서히 대사가 됩니다. 이 과정은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세포 에너지의 소모가 적고 요산의 생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과당은 전적으로 간에서만 대사된다고 말했었잖아요. 과당이 간에서는 프록토키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매우 빠르게 대사작용이 일어나요. 이 과정에서 세포 에너지가 급격히 쓰이게 되고 최종 분해 산물인 요산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산이 혈액 속에 쌓이면 고요산 혈증, 심해지면 통풍까지 발생하는 거죠.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식품들 있잖아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아이스크림,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들이 요산 수치를 높이고 통풍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과당이 비만이나 통풍뿐 아니라 암세포를 돕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과당이 비만이나 당뇨병, 지방간 같은 대사질환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만 해도 알죠, 그죠? 그런데 암에 미치는 영향은 수십 년간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과당의 소비량과 암의 발병 사이에 그 관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과당이 암의 증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이 사실을 알아냈는데, 연구팀은 실험용 쥐에다가 유방암 암세포를 이식한 후에 각각 물, 포도당, 과당을 공급을 하고 5주 동안 그 변화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워러가 이제 물, 글루가 포도당, 프루가 이제 프럭토즈, 과당 뭐 이런 건데, 이 사진들을 보시면 물이나 포도당을 공급했을 때는 암의 전이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주째 결과를 보시면 과당을 공급했을 때 유방암이 폐암으로 훨씬 심하게 전이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과당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비만이나 당뇨병뿐 아니라 암이 퍼지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생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서 사람에게 정확히 이퀄하게 작용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평소에 생활하실 때 내가 너무 많은 과당 섭취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품에 과당이 들어있는지 그럼 알아야겠죠. 제품을 드시기 전에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과당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탕, 액상과당 이런 이름 말고도 기타 과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 콘 시럽, 기타 시럽 모두 과당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특히나 이 이름들이 성분표 앞쪽에 써 있으면 제품의 주 원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피해야겠죠. 가공식품 중에서도 달콤하다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식품은 설탕이 많으니 안 드시는 게 최선이고요. 탄산음료, 과일주스, 이온음료 같이 액체로 된 식품들에는 액상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정 드시고 싶다면 제로 음료수라든가 탄산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흔하게 먹는 케첩, 머스타드 소스, 바베큐 소스, 샐러드 드레싱 이런 것들에도 액상과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샐러드를 드신다면 당 함유량이 최소로 들어있는 그러한 샐러드 드레싱 같은 것들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건강한 음식이라고 믿어왔던 달콤한 맛의 에너지바, 시리얼, 과일맛 요거트 이런 것들에도 생각보다 많은 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무심코 건강하겠지 이렇게 짐작만 하고 드시지 마시고 내가 얼마만큼의 과당과 설탕을 먹고 있는지 꼭 영양 성분표를 따져보시고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단맛의 유혹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저도 단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매번 새롭게 나오는 디저트를 보면 저도 사실 호기심에 한 번씩은 먹어봐요. 하지만 여러분, 가끔은 괜찮지만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서 단 음식의 입맛이 좀 길들여지고 그 입맛에 따라가다 보면 하루에 먹게 되는 과당의 총량은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집니다. 매일 달콤한 음식을 드신다면 설탕과 과당을 매일같이 먹는 거고, 그러다 보면 혈당이 오르고 살이 찌고 통풍과 암이 생길 위험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가공된 단맛을 없앨수록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 한 번씩 해주세요. 오늘 식사할 때 과당은 조금 빼고 건강은 더하는 음식들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 김지은이었습니다.